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종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정보센터에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시는 돈버맨님 오늘도 네.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공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달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이제는 접수 일정이 나왔는데 일단 다 직접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직접 이제 대출해주는 자금이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안 거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관에서 바로 이제 대출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편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조건도 덜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는 기금을 좀 봤더니 일단은 정책자금의 금리가 3.47%가 기본 금리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가상금리가 붙도록 돼 있는데 일단 뭐 소공인 특화자금이라고 해서 제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특화자금이 들어가요. 이게 보통 금리가 이제는 기준금리가 3.47%에서 가상금리 0.6%포인트 정도 해서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되게 저렴하죠, 사실. 네. 그다음에 제조업하신 분들한테는 이 소공인 특화자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설비 도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분들은 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금리가 한 3.8% 정도 돼요. 그다음에 스마트 자금이라고 해서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스마트 기기 도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로봇이라든지, 네네. 예, 태블릿 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받으시는 자금이고 이번에 제도전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이게 좀 변했습니다. 9월 달부터. 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창업 또는 이제 채무조정 성실 이행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자금이고 요거는 이제 변동금리가 아니라 연 3%의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 7천만 원까지 이제는 융자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담배 같은 자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9월에 공개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융자죠. 네. 예, 사실 과거처럼 뭐 지원금 형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정책자금 다 융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조건이 조금 더 좋은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또 맞습니다. 직접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쭉 설명해 주신 직접 대출 형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들 네. 접수 기간이나 이런 게 뭐 다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9월 8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뭐 자금 소진이 되면은 조기에 끝나는데 근데 과거에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과거에는 이런 직접 대출이 나오면 정말 한 2, 3일 거기서 빨리 소진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9월 8일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왜 안 좋은 얘기냐면 예. 받으실 분들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받으신 분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영세하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한도가 꽉 차신 분들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이미 한도가 다 차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이 직접 대출이 지금은 사실상 이제는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9월 8일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했고 접수는 이미 시작했고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하면 맞습니다. 되는데 네. 좀 남을 수도 있다. 네.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조건을 좀 완화해 주면 되지 않아요? 이번에서 제도전 특별자금이 완화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도전 특별자금이 사실 이제 재창업하신 분들한테 들어가는 건데 조건이 그동안 굉장히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줬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 3%의 고정금리로 7천까지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나라에서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대상자를 본다 그러면 이제 재창업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준비 단계 또는 이제 초기 단계 소상공인 분들이 되시는데 일단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이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변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초기 단계가 많이 변했어요. 초기 단계가 이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원래 업력 3년 미만이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업력 7년 이내로 바뀌었어요. 늘었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이고 내가 7년 이내에 재창업을 하는 케이스라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상자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대상자가 더 완화가 훨씬. 된 거죠. 예,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 또 하나가 이게 좀 특징인데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신 분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휴업을 했는데 3개월 이상 휴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기하신 분들, 다시 한번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 대상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완화된 거고요. 네. 업종 전환하신 분들도 이제는 돼요. 그러니까 업종을 아예 전환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가게 되고, 이런 점들이 저는 좀 크게 이번에 좀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완화시켜줬다. 그래서 3% 고정금리 없거든요, 요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상자 늘려줬고, 그다음에 그 또 유형을 본다 그러면 채무조정도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과거에는요 이 신보기 채무조정 하신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성실상환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그 채무조정 받았던 분들, 근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받았던 분들도 이번에 이제는 대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상공인이고 내가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요 제도등 특별자금의 대상자가 되니까 한번 꼭 노크를 해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앞서 먼저 쭉 설명을 해주셨죠. 9월 네.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소상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뭐 스마트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이런 것들 앞서 먼저 쭉 설명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제도전 특별자금 지금 설명하신 건 조건이 완화됐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일단 이 정책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하신 분들은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더 낮잖아요. 낮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사실 이 정책자금 말하는 방송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없는 사실.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돈버맨님의 정보가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유용한 중요한 정보라는 거.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융자 조건이 이제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돼요. 이게 만약에 사기업에서 된 거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근데 네. 이거는 직접 대출이고 나라에서 하는 자금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출 한도가 이제는 이 제도적 특별자금이 7천만 원 범위 내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의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2년 거치, 2년 동안 이자만 갚고요.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 용도는 경영애로에 쓰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네.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대상도 넓고요. 근데 융자 방식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접 심사를 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직접 대출입니다. 접수 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8일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꼭 문의를 하셔서 지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경영상에 굉장히 힘듦이 있다. 그래서 네. 나는 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분을 이제 선별을 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그러면 자료 같은 거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정책자금 직접 대출은요,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소화돼요. 어차피 관사 자료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 조건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아까 대상자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에만 뭐였죠? 맞춰주시면. 대상자 조건이?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창업, 그쵸. 성실이행, 채무. 네, 초기 관련된 단계 거? 같은 경우 업력 7년 미만이신 그런 재창업하신 것들. 분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휴업 후 다시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되기 때문에 조건만 잘 맞춰주시면은 가능하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직접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도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한도가 차신 분들은 네. 남아있는 한도만큼만 또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마트 자금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들 중에서 조건이 완화된 제도전 특별자금에 특별자금.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네. 아까 스마트 자금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 스마트 자금은 아마 대상자가 더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키오스크 쓰신 분들 되게 많죠. 네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돼요. 이 스마트 자금은 이름 그대로 스마트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자금은 지금 뭐 경영하거나 운영하거나 하실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많이 쓰시고요.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 장사하는데 자영업자들 가보면요, 키오스크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많이 다 예.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들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테이블 오더. 그죠? 맞아요. 테이블 오더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예. 뭐 서빙 로봇 쓰시는 분도 되고, 해서 이렇게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자영업자 분들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실제 심사 가요. 이걸 정말 쓰고 있는지.
예, 심사를 이제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세금을.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심사를 봐서 이 기기를 쓰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또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 유형 3예요. 어느 분들이 들어가냐면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스마트 자금 대상자가 된다. 예,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정책자금 대상자가 쇼핑몰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대상자가 왜냐하면 도소매업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자금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쇼핑몰도 점점 더 이제 정책자금의 이제 대상자가 됐는데 이 스마트 자금이 딱 그래요. 네.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오픈마켓 이런 온라인을 활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이게 유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이 스마트 자금을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대부분 통신 판매업을 내시고 하시거든요. 쇼핑몰. 그래서 네. 통신 판매업을 냈고 영위하고 있다 해서 쇼핑몰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신청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쇼핑몰 하신지도 뭐 몇 개월, 뭐 몇 년 이상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3개월 이상. 쇼핑몰을. 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쇼핑몰 하게 되면 뭐 3개월은 뭐 기본 하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안 뭐 해봐서. 3개월 만에 폐업하시지 않으시잖아요. 3개월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뭐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제 초기 자금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3개월 정도는 대부분 하실 거고. 그럼 3개월 이상 영업하신 분들은 이제는 유형이 되니까 꼭 스마트 자금 최대 운영 자금이 1억 원까지 정책 자금 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공개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제도전 특별자금과 스마트 자금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고 네.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되는지 또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9월 8일까지고요.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 가셔갖고요. 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포털에 치면 되죠. 네, 거기에 가셔서 이제는 거기 보면 대출 신청이라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시면은 본인 인증하시고 바로 신청하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57 여기서 전화하시면은 바로 이제 콜센터와 대화하시면서 접수가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접수가 가능해요? 전화상으로 접수는 안 돼요. 이게 온라인 접수예요. 상담하고 물어보는 거고. 상담하고 물어보는 거를 1357번에 사는 거고 이게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안 받고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이제 하시는데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 모르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담을 꼭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9월에 공개된 내용 이번 주가 접수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 내용이고요. 꼭 나는 좀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나 내용 잘 못 들었다. 뭐 소상공인이긴 한데 나도 혹시 해당이 되나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라고 포털에 검색하셔서 그 누리집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 꼼꼼히 확인을 해보세요.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 상품 좀 좋은 조건으로 그런 내용 오늘 전해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뭘 좀 여쭤보려고 하냐면 우리 이제 돈범애님이 네. 경제 평론가시잖아요. 네. 평소에 늘 이렇게 정책자금 소상공인분들 위한 정말 유용한 정보 위주로만 알려주셨다면 네. 오늘은 좀 평론가님에게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겁니다. 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을 내놨거든요. 네. 그 핵심이 뭐예요? 이게 국민연금 아젠다는요. 지금의 시니어분들도 예민하고요. 청년 세대도 예민해요. 다 그렇죠. 다 모든 세대가 너무 관심이 맞아요. 많고 네. 예민한데 이게 밑그림, 이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지금 사실 다 아시겠지만 기금 소진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은 이제 기금이 소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하자라는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더 늦게 받고 가 요번에 이제는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행 같은 경우가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비율이죠. 내 그렇죠. 소득에.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40%로 되어 있고요. 이게 소득 대체율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소득 대체율은요. 내가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내가 실제 나중에 연금을 받을 금액 그 비율이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평생 동안 이제 평균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를 내가 연금으로 받게 될까? 맞습니다. 그게 소득 대체율. 예, 근데 이제는 조금 애매한 게 내가 생애 평균 소득이라고 좀 보긴 그렇고요. 내가 연금 가입했을 때 그 기간의 소득.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요번에 나왔던 것이 이제는 그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잖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예,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그러면 더 많이 받냐 이거예요. 더 아, 많이 냈으니까. 일단 더 많이 내는 거는 그런데. 네, 요번 보고서에 보면은 더 많이 내고 늦게 받고. 네. 근데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얼마를 받느냐. 아, 그게 없어요? 그게 요번에 이제 보고서에? 빠져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없냐 소득 이거죠. 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금 위원들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파행이 일어났던 게 더 많이 받게끔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네. 소수였거든요. 아,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이 정말로 지금 이제 아젠다인데 이제 핵심인데 일단은 지금 올해 소득 대체율이 42.5%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127만 원 정도를 이제는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거죠. 예. 계산해 보면은. 근데 이게 소득 대체율이 2028년까지 이제 40%로 맞춰져요. 40%로. 40%.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0%가 너무 낮다 이거예요. 더 많이 냈는데 이제 앞으로 개혁하게 되면 네네. 내가 소득 이 보험료를 9%가 아니라 지금 개혁안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18%까지 뭐 시나리오별로 있지만은 뭐 0.6% 포인트씩 해서 1년마다 그래서 15년간 하면은 18% 되는 거거든요. 월 소득의 다달이 18%의 연금액을 내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직장인분들은 어차피 직장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네.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그렇죠. 18% 그대로 내야 됩니다. 온전히 내야 되잖아요. 예, 내가.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그러네요. 근데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18%가 정해진 건 아니고 현행 9%인데 12%, 15%, 18% 이렇게 조금 요번에 개혁안에 보고서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얘기가 요번에 이제 쏙 빠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내면 네. 과연 몇 퍼센트의 소득 대체율의 연금을 내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내용이 거죠.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이번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네.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나왔던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다시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보건복지부 쪽으로 이 위원회가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 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로 내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10월에 국회에 최종안을 이제 제출하는 형식으로 네. 이제 될 것으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일- 당연히 저라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도 나중에 지금 내고 계시고 네. 나중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노후에 받아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개혁안 딱 보시고 딱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는 보험료는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더 많이 내야 된다.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현행 9%인데 소진 시점이 55년이에요. 만약 이대로 그냥 안 받고 개혁 없이 네. 현행 그대로 이제는 국민연금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55년 되면 국민연금 다 이제 고갈되는 거야, 고갈. 예, 없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미래 세대들은 돈만 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대로 쭉 9%씩만 내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율은 올려야 된다. 예, 저는 낼 건 의지가 있어요 또. 예,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고 그거 올려야 어쩔 수 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이제는 현행 9%인데 12% 올리느냐, 15% 올리느냐, 18% 올리느냐, 요거가 요번에 보고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네.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연금 개시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받냐 이거예요. 몇 살부터 받을 거냐. 이게 좀 보고서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비판을 받았죠. 왜요? 몇 살부터 받는 걸로? 우리가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은. 그래서 65세에 이제는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본다면 올해는 63세가 받습니다. 올해는. 네.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65세가 받는데 이걸 이제 더 개시 연령을 이제 조절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66세, 67세, 68세. 만약에 68세에 개시를 늦춘다 그러면 59년도에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늘리는 거죠. 소진 시점을 더 미루는 거죠. 소진 시점이 4년 연장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의 68세까지 살아있을 수는 있냐 이거죠. 이럴 수 있어요. 빨리 받는 게 이득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분들이 있을 것 되게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8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개시 연령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시 연령보다는 차라리 보험료율을 이제 조정하는 거. 근데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본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료를 15% 인상, 개시 연령을 68세, 그래서 수익률을 1%포인트 정도 높이는 거에서 93년도에 이제 소진이 되는 개혁안이 현실적이거든요. 2093년에 네. 소진되게 그걸 좀 조정하는 안이 그나마 네. 지금으로선 현실적이다. 이게 재정계산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아, 목표. 네, 위원회가 현실적인 게 목표가 아니라 목표. 93년에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럼 네네.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15% 이상의 개시 연령을 68세에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정도 돼야지만 그걸 사실 맞춰야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어렵죠, 사실 이게. 그게 이런 연금료, 그러니까 보험료율 조정하고 뭐 네. 이런 거 하는데 개혁안에 있어서 네. 물론 주무부처가 있고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나 뭐 이제 관련된 분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수 의견이었지만은 그러면 이제는 더 많이 내니고 그다음에 네. 늦게 받으니까 그렇죠. 소득 대체율을 이제 지금이 40%인데 50%로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국민적 합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는 지금 일각의 이제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득 대체율을 아마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아마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게 국민이 설득이 안 되면 아마 그러니까요. 정책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거부 심리가 있을 수 굉장히 있죠.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고 주요 이 세 가지가 아마 새롭게 추가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부가 10월에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대요. 네. 10월에 그럼 그 전에 한번 또 보고서 나올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오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이제는 만들어서 이 소득 대체율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얘기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 돼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로 내는 형식으로 아마 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이제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소득 대체율은 또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국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